안녕하십니까. 담원 김성수 박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갔다? 학교를 무난하게 이렇게 열심히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보면 가장 어떤 요지라 보면은 이놈이에요. 이 정관성이에요. 그러면 관성인데 여기서 가장 이제 질문자가 물었는데 사주를 보고 그가 물었던 게 뭘 써놨냐면 첫 번째 독신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독신이고요. 그리고 뭐 내가 이 학문을 열심히 배워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편인성을 하게 된다는 것도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또 뭐 한문을 가르친대요. 영어와 한문을, 그게 뭐죠? 선생 노릇을, 훈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상담 때 뭐라 하냐면 이 시기에는 가장 좋은 게 훈장입니다 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실은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는 훈장을 하고 있대. 실제로 훈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학문을 배워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자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이 수원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원에 역전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에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다른 집들은 이미 뭐 큰 빌딩을 짓고 막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자기는 그냥 이거를 친정 오라버니가 우선 지금 살게끔 하고 자기가 우선 용도별로 그냥 그렇게 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자기도 이제 언제든 이 집을 나도 헐어서 빌딩을 짓고 거기에 내 연구소를 차리고 뭐 1층에는 또 새도 놓고 이렇게 해서 뭐 집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세 받아가면서 내가 연구소 차려서 상담도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우는 언제 내가 그럼 이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게 구체적인 또 3번이었어요. 근데 이 명리학은 그게 다 있단 말이죠. 왜? 라고 다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신이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밴드에다가 쓰는 거예요.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될 것 같으면 왜? 나는 이걸 봤을 때 독신으로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독신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이 이렇게 귀하게 쓰인단 말이죠. 그런데 독신이다? 그럼 난 이혼을 하셨나? 라고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혼을. 이 부분은 그래서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리학이라는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묻고 답하는 과정이에요. 그 묻고 답하는 과정에 이 도로에서는 어떤 환경이니까 이렇게, 그것은 요렇게, 그것은 피하고, 그것은 하지 말고, 그것은 장려하고,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는 게 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방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미 정관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왜 그러면 이걸 독신이라 했을까? 근데 물어봤더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그러면 이혼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애초 결혼을 하지 않은, 실제 그런 미혼이죠. 그죠? 결혼을 하지 않으셨느냐? 예,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읽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는 바로 이 도로죠. 이 도로에서 관이, 이 관이 정관이죠. 여명이니까 남자가 되겠죠. 남자에 대한,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런 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남자의 어떤 실질적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두렵기도 하고, 남자가 싫다가 아니라 남자에 대한 거리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해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동양학을 하기 위한 동양 박사이지만 심리학까지 같이 전공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심리학과의 상담심리학과의 교수를 한 것이죠. 또 그 명리학만 한 게 아니라 동양학만 한 게 아니라 동양학 석박사들만 지도한 게 아니라 상담심리학과의 석박사 전공자들까지 함께 이렇게 지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는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자, 이게 손가락이 보면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유독 요거는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손가락이 짧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근데 얘는 균형이 안 맞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성장하지 못한 걸 미성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에서 멈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 멈추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문답을 하는 것이죠. 문답을 묻고 답하면서 설명을 듣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네가 왜 시집을 못 갔니? 네가 왜 그러하니? 이런 식으로 쭉 물어가지고 그것을 들춰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라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포란 말은 공감이라는 것이죠. 공감. 그래서 이제 문담자가 이렇게 공감을 통해서 요 관계를 이제 읽어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이죠. 들어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들어서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잘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심리학의 치유 방법이에요. 심리학의 치유 방법. 그래서 이 치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술로 치료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노래로서도 치료, 다양한 방식의 방법으로, 또는 만다라를 그린다든가, 그죠? 또는 낚시를 간다, 등산을 간다,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심리학인데, 명리학은 그것이 왜라고 나와요. 그냥 바로 왜 그러한지가. 이게 명리학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명리학과 상담심리학을 동시에 겸한다면은 이건 정말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 사주를 통해서 이런 어떤 라포를, 공감을 갖지 않더라도 바로 너가 왜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요때 몇 살 때, 16번 도로, 즉, 내가 16살에서 25살, 요 사이에 어느 때라는 것이죠. 요 도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도로, 요 때에 혹시, 먼저 묻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겁탈을 당한 적이 있느냐? 다른 말 우리 강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느냐? 이거 묻고 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질문자는 그런 일은 실제 없는 거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관이 저렇게 부셔졌을까? 요 도로에서. 이제 이제 뒤에 요 도로를 펼쳐서 왜 그러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할까요? 왜 그러할까? 파턴이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자, 겁탈과 강간에 준하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혹시 겪지 않았느냐? 그때가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학생 시절이었다. 고등학생이다. 그때 어떤 트라우마를 크게 입지 않았느냐? 그것도 남자로 인한. 그때 우리 질문자님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는 내게 경계 대상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골목길이었는데 그 괴남성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바바리맨이라고 안에는 알몸으로 바바리 거의 충격을 크게 그러니까 거의 겁탈이나 강간에 준하는 트라우마인 거죠. 그게 뭐야? 속칭 바바리맨이었던 거예요. 이분한테는 바바리맨이었던 거예요. 이 바바리맨에 의해서 이분은 엄청난 충격을, 그것도 남자의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학생이 건장한 남자의 생식기도 보고 막 얼마나 놀라고 충격스러웠을까요? 그거는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을 하지만 그 트라우마는요, 남자를 만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관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짜 굉장히 뭐랄까 일부 종사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셔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깨끗한 처녀로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혼이다라는 겁니다. 미혼이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분에게는 그러면 계속 그러면 미혼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좋은 인연이 바로 오고 있어요. 바로 오고 있다. 그런데 바로 오고 있으나 이게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한다. 다듬어져야 한다. 걸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걸러지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조적으로 쓸 수도 있죠. 우리가 또 공황이라고, 공황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뭐,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공황적인 장애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약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의존력이 강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누가 한다? 자기가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법을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알겠지만, 저는 이걸, 우연히도 저는 이걸, 아바타라는, 우리 뭡니까,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오기 전에, 나는 아바타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부터. 나중에 아바타 읽어 지금 이제 이 편도 나왔잖아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왜 아바타라고 했냐면, 이 아는 나아자예요. 나아자. 나아. 바는 나를, 그러니까 나바타 하니까 말이 좀 안 맞아요. 근데 나와 아는 좀 달라요. 이 나라는 말은 그냥 나라는 건데, 이 아라는 거는 에고라는 뜻이잖아요. 에고. 또는 어떤 셀프라는 뜻이거든요. 셀프. 그러니까 이 아는 존재 가치에 있어서 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나의 다 개체들도 다 나는 이 아라고 표현하니까 이 나에서 원래 나바타라고 썼는데, 그래서 아바타라고 했더니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뭐를 타인처럼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법이 나를 완성시키고 이게 미성숙된 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럼 이런 훈련은 어려우냐?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요령만 알려주면 그것대로 충분히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약 먹은 사람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나는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이분이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난 것이죠. 좋은 남자를 만남으로써 뭐가 된다? 사실은 아바타가 되어버려요. 스스로. 또 고쳐져요. 그러하게 될 수 있는데, 아마 그러한 때가 지금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번 도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자, 그럼 다음에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요 때는 왜 그러했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서 그럼 남자분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직접적으로 물었던 것이 또 저거죠. 수원에 있는 그 집을 언제 리빌딩을 해서 내가 거기에 아주 연구소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죠? 연구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임대업자로서 살아갈 수 노년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 그렇게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들도 이 명리학에서는 다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이제 이 지지에는 보면은 여기 인과 미라는 게 이거는 사주에 있죠. 지지에. 그러니까 인과 미라는 녀석이 이렇게 인이라는 글자가 동하거나 또는 미라는 글자가 동하기 이걸 동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동인. 동하는 뭐 원인이라는 인자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원자에서는 자면의 변화 원리, 자면의 변화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면의 원자에서는 그걸 자면의 변화 법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면의 변화 법칙이니까 천간의 이 동인에 의해서 자면의 변화 법칙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봐서 소위 개가 오면 개무로 이런 변화되는 천간의 자면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지의 자면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원래는 개 묘년이니까 묘가 하면은 묘인의 변화가 있고 묘신의 변화가 있고 묘미의 변화가 있고 묘진의 변화가 있고 이래서 묘가 오면은 저기 언론 기준이 뭐가 된다? 활성화가 된다. 그 활성화가 되면은 얘는 또 다시 뭐를 하려다 얘가 지가 추측이 돼서 지가 뭐를 하려면 옆에 있는 경금을 안으려고 하죠. 얘는 또 얘를 합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면의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자면의 변화를 읽어서 원래 계면연에는 어떠한 자면의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일들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육친적으로는 어떤 것들인지 좋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나쁘다면 어떻게 수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한 뭐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주 원국에 있는 것들을 요건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죠. 여기 인이 있고 이 미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둘이가 인이 동하거나 미가 동하면 항상 얘네들은 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만약에 인이 동할 때는 인신충이 일어나고 인이 동하면은 인신충과 인미라는 것들이 이렇게 동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가 되느냐면 인신충이라고 인미가 일어나고 인진이라는 작용법이 일어나는데 우선 인과 미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기문원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문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죠. 기문관살 이러죠. 원래 기문관이라는 사리는 이제 나경으로나 주역으로 나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자고 여기가 오이고 여기는 묘이고 여기는 유방이 되겠습니다. 유방인데 여기 이제 축간인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인까지가 여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간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방은 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간방이다라는 거예요. 이 간방과 대칭도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충비충이 되겠고 그죠? 인신충이 되겠고 여기가 곤방이 됩니다. 곤방이 이거는 이제 괴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곤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곤방을 이렇게 축간인의 방과 미곤신의 방을 가지고 이걸 귀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방이라는 거는 직역을 하면 귀신방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귀신방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기문방으로는 창문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요즘 현대 건물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신사라든가 이런 옛날 사당이라든가 이런 데 거짓말같이 이런 귀방이란 이쪽 축간인방과 미권신방은 귀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로 이쪽으로는 창문조차도 내지 않고 굳이 창문을 낸다면 커튼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철저히 이렇게 은폐를 시키죠. 왜? 귀신이 넘나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왜 그럼 이것이 이제 귀방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주역풍수라고 합니다. 담양호, 담양호의 현공육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현공육법은 신중인이 표현하는 그런 심시현공이 아니고 담양호는 담시현공은 현공육법이라 해서 그 이제 주역풍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혹시 기회가 되면은 왜서 이걸 귀방이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간략하게 이제 인과 미가 오면은 그래서 이걸 귀문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귀문이라는 건 귀는요 원래 관과 귀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육효나 유기문 하신 분들은 관귀효 이렇게 관효, 귀효, 관귀효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관귀효를 요거는 다른 거 명화에서는 관귀효라고 하지 않고 이걸 관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살. 그래서 이건 뭐야? 관은 정관을 말하는 것이고 살은 그러니까 편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데 이걸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칠살은 7번째의 단계에 가면은 살이 된다 해서 이제 칠살이라도 예를 들어서 갑이 을병, 갑을 병, 정, 무기, 경이죠. 그러니까 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오게 되면은 이걸 금금목해서 뭐가 된다? 이게 칠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이건 편관이라고. 이게 칠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신이죠. 을은 다시 7번째 가면 신과 뭐한다? 칠살이 되는 거고. 병은 인과 칠살이 되겠고. 이렇게 7번째 자리를 가면 다 모두 뭐야? 칠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죠. 이걸 또 한번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인중과 미중에는 이렇게 정을기가 있고요.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여기 있는 이 갑이라는 놈은 미중의 요 기토, 이 기토 얘랑 짝을 하려고 갑기합을 하려고 합니다. 갑기하려고 하는데 기토 옆에 뭐가 있죠? 을이 있습니다. 이 을이 갑과 기가 합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을이 뭐다? 요게 기토 입장에서는 목극토에서 이게 칠살이 되는 거예요. 칠살. 그래서 이 칠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옛 오행학에서는 옛 오성술에서는 오성술이라고 해요. 옛 오성술은 주로 6인 6효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성술에서는 이걸 갖다가 칠살을 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은 명리학에서는 이걸 편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관. 그러니까 이 귀라는 뜻은 바로 이 칠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인중의 갑이 미중의 기를 갖다가 합하려고 하는데 기 옆에 붙어 있는 이 을이 칠살이 되는 거예요. 얘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야? 귀가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귀가 칠살에 의한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성술로 표현할 때는 귀는 귀신방이다 이런 표현인데 명리학에서는 그러한 의미는 전혀 안 돼요. 대신에 이런 것은 칠살의 장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뭐라? 오성술에서는 귀문이라고 썼던 것, 즉 귀신이 넘나들 수 있는 문이다. 이 귀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은 어떤 특성적 MBTI로 표현하면은 이게 뭐냐면 관성은 이걸 직관이라고 N이라고 인투이션이라고 관성이라고 이거는 관은 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 관은 직관이다. 아하. 그래서 뭐야? 이게 모든 것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거는 직관 유형이거든요. 직관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넘겨보는 게 아니라 탁 보면은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 걸 우리가 직관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직관력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다시 2편에는 그 계명연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16번 대운에는 왜 그러한 아픔이 생겼는지, 그리고 26번 대운과 어떤 특징적으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운에서는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을 이때 약속한 분이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요? 라고 물었었죠. 그럴 때, 이때도 아마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어머니가 중심을 썼는데 계속 했는데 자기가 끝내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혼으로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이런 인연처가 되었으면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이런 귀한 정관을 귀하게 쓰시는 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모쪼록 언제 그러면은 건물주가 되어서 자기 상담소도 연구소도 차리고 뭡니까 소위 그 월세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언젠가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럼 건강은 또 언제 좋아지지 않는지도 또 이렇게 한번 유념을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